진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네. 진짜 제 지인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정말 무서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세종시 금강변 일대에 지금 연달아서 계속 누군가 불을 지르고 있다고 해요. 지난 9일에는 오후 9시쯤부터 한 10분 간격으로 무려 3번이나 불이 났습니다. 이게 오후 10시 56분, 그다음에 11시 11분, 11시 29분인데요. 처음에 일단 첫 번째 불이 났을 때 금강변에 화재가 났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불과 15분 뒤에 이번엔 바로 강 건너 갈대밭에 또 불길이 치솟고 그다음에 소방관들이 막 달려가서 진압을 하고 나니까 18분 뒤에는 여기서 3km 떨어진 공원 옆에 야산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 무슨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불을 껐어야 됐는데 이 불로 세 곳에서 갈대밭 한 100제곱미터 정도가 소실이 됐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좀 이렇게 위화감 같은 게 드는 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설 명절에도 이 화재가 나가지고 이 소방대원분들이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세상에 저희가 가지고 불을 껐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네. 이 방화범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신고자가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요. 방화 지점에서 이 종이 같은 걸 이용해서 불을 붙이는 것을 봤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오토바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10일 오전 10시에 세종시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예.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30대 남성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30대 남성 고등학교 정규직 교사였습니다. 사실 선생님이요? 예, 선생님. 정규직 선생님이었는데 이유가 불을 짓는 이유가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을 지르고 다녔다고 하지만 그 학부형과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화범이라니 믿을 수 없다. 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다니 무섭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학생들은 더 놀랬겠죠. 우리 담임 선생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학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굴을 마주쳤는데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세상에 소장님 네. 현대인 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다고 다 저렇게 불 지릅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병적 방화를 일으키는 뭐 방화광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얘기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두 개가 뭐냐면요. 사회에 대한 불만. 나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내 잘못이 아니고 사회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병적으로 이 행동을 연구해 보면 이게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다가 이런 불이 나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쾌감, 황홀경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그 불 나는 거 보면 스트레스나 그 분노가 표출이 됐다가 다시 냉각기를 가지다가 문제는 다시 재범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쾌감을 본인이 다시 스트레스를 해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때 그 사람, 이거 영화 제목인데. 자, 제가 이걸 왜 이런 체크포인트를 뽑았나 했더니 지난해 이맘때도 세종시에서 바로 저곳 금강 주변에서 저거 지금 나가는 사진 저런 연쇄 방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해 2월, 3월 사이에 세종시 똑같은 곳입니다. 금강변에서 보름 사이에 야간에 8번 이상 이제 불이 8차례에 그래서 방화가 추정됐는데 사실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8번 화재 중에 같은 날에 3번 이상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불이 과연 누가 이렇게 불을 질렀느냐 조금 더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심각했던 게 당시에 발생한 화재에 순찰 중인 자동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화재가 일어났다, 불이 일어났다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안했는데요. 그 금강변에 있는 갈대밭 지금 CCTV도 있지 않고 굉장히 이제 오픈된 공원입니다. 저도 세종시에 뭐 국책연구기관에 가고 그다음 정부기관에 갈 때마다 보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조금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이 사건 오리무중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 8건의 연쇄 방화가 저때 났을 때 뭐 궁금한 이야기 네. 다른 채널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도 했었는데 당시 경찰이 공원 순찰을 지금 저희가 얼마나 강화하고 있는데 또 뭐 불이 나겠습니까 했는데 그 방송이 나가는 와중에도 불이 또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그 방화 이후에 CCTV를 그 주변에 19대나 설치를 했는데 뭐 물론 일단 동일범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경찰도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해 있었던 8건의 화재가 이 사람에 의한 건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8번 외에도 또 지난 1월 30일과 2월 5일 밤에도 또 들불 화재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했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개했던 3건이랑 합쳐서 올해만 일단 5건의 방화를 저지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현직 중학교 교사, 정규직 교사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방화를 저지른 이 혐의가 확인이 됐다. 네. 더군다나 지난해 것까지 또 확인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징계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방화죄를 처벌을 하는데요. 현주 건조물, 그러니까 주택이나 이런 걸 방화하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도 이거는 아마 살림을 방화한 거기 때문에 들을 방화한 거기 때문에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또 산림보호법도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가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모든 게 방화가 된다 그러면 뭐 실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다만 뭐 심리적인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스트레스 그게 사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처벌이 좀 말도 안 불가피한 되는 상황이고 또 필요하다면 교직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징계도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승희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람 만약에 다시 교단에 서는 건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확인이 되면 네네. 이 나중에 뭐 얼마 살다가 이렇게 나와도 저는 불안해요 이거.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방화범의 재범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 당국에서는 방화범이 그 방화로 인해서 그 느꼈던 쾌감을 어떤 형태이든지 분명히 교정시키고 세상에 나와야 되고 세상에 나와 있을 때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보호 관찰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방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대책까지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